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월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요즘에 월배당 ETF에 대한 인기가 많은데 월배당 ETF 관련된 종목 4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월배당 ETF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월배당 ETF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도 있고요. 그다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도 있는데, 우리나라 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2개,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2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배당을 준다고 해서 월배당 ETF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근데 월배당 매월 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배당 ETF는 보통 매월 분배금을 줍니다. 매월 분배금을 주니까 매월 수익이 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배당 ETF는요, 분배금 재원이 되는 게 있고, 그 재원을 기초로 해서 분배금을 받게 되는데, 분배금 재원을 기초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초자산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오는데 그 배당금이 분배금이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분배금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료가 분배금이고, 만약에 인덱스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수 투자하면서 보통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 전략을 이용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분배금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월 배당 ETF는 이렇게 분배금을 매월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배금의 재원은 기초자산이라고 했죠. 기초자산이 만약에 10% 올라가고 또 거기서 배당금이 5% 나왔다 그러면은 주식에서도 10% 수익 나고 분배금 5% 받았으니까 손익이 15%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식은 떨어졌는데 분배금은 5% 받았으면은 전체적인 손익은 0%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이 많이 빠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분배금은 5% 받았는데 기초자산 10%가 빠지면은 결과적으로 분배금은 받았지만은 평가자산은 5%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해서 되게 많이 빠졌다. 주가가 20% 빠지고 분배금은 5%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분배금은 받았지만은 결국 내 자산은 15% 손실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라는 것이요, 매월 분배금을 준다고 해서 나의 그 월배당 ETF 평가 자산이 계속 수익이 나서 주는 게 아니라요, 분배금은 매월 주는데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나의 평가자산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월 분배금을 준다고 해서 계속 수익 나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2개 하고요. 그 다음 한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2개를 최근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월배당 ETF 중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2025년 1, 2, 3, 4월 달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은 주식이었는데요. 기초자산 1월 달에는 125 올라가고 분배금 45원 받아서 최종 손익이 170이 됐습니다. 2월 달도 수익이 났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마이너스 220, 손해가 났고요. 분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원을 줬습니다. 4월 달은 더 많이 손해가 났죠. 기초자산이 무려 1360이나 빠지고 분배금 26원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났죠. 분배금은 계속 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4월까지 무려 7.9%나 하락을 했습니다. 분배금을 반영해서도 7.9%나 자산이 손해가 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분배금은 줬지만은 전체적인 자산은 마이너스 7.9% 손해 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진폭이 큰 ETF는 사실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최근에 미국 지수가 굉장히 크게 폭락하면서 월배당 ETF도 손해가 많이 난 경우였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그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나 봤더니
코노코필립스 요 회사는요, 뭐 석유 관련된 회사고요. 그 다음 코카콜라는 잘 아시죠? 이런 데가 배당을 잘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로키드 마틴, 이것은 방산업체죠. 방위산업, 주로 무기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버라이즌은 통신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SK텔레콤 같은 데고요. 그 다음 알트리아는 담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담배 인상공사, KTNG죠. KTNG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입니다. 그다음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홈플러스 같은 데가 홈디포인데 여기도 배당을 많이 주고요. 에브비나 암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바이오 제약 회사인데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거의 안 주는데요.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은 배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월배당 ETF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그런 월배당 ETF인데요. 요거 작년 같은 경우 AI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작년에는 수익이 많이 났는데 금년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 월배당 ETF도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1월 달에 기초자산 마이너스 260, 그 다음 분배금 146을 줬지만은 그래도 손실이 났고요. 2월 달도 기초자산이 730 마이너스 났고, 분배금을 135 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95 마이너스가 났고요. 3월, 4월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 같은 경우도 4개월 만에 무려 16.4%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가 되게 안전하다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지만은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제상 조금 불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소득세도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 모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제 면에서는 해외에 투자되는 월배당 ETF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덱스 미국 AI 10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요 ETF 차트를 봤더니 진폭이 너무 크죠. 진폭이 너무 큰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잘 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손해가 날 때는 이렇게 또 큰 손해를 4달 만에 16%나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된 ETF를 투자할 때는 성장주에 투자되는 ETF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 AI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 콜에 주로 투자한 종목은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잘 아시죠? 그리고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우리나라로 보면 쿠팡 같은 회사죠. 전자상거래 업체고요. 이런 종목에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회사들은 배당주라고 보기보다는 좀 성장주에 가깝죠. 성장주에 가깝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많이 나면은 좋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은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익은 제한돼 있고 떨어질 때는 크게 손해 날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날 때도 다른 월배당 ETF보다 좀 더 많이 날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ETF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이라는 우리나라 월배당 ETF가 있는데요. 이 ETF를 봤더니 1월 달에 기초자산도 이익 나고 분배금도 주고, 2월 달에는 기초자산이 10 정도 마이너스 났지만 분배금 63을 줘서 플러스였고요. 3월 달, 4월 달 모두 기초자산, 분배금 전부 다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무려 9.5%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10%, 16% 정도 손해가 나는데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플러스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4달 동안에 9.5%라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꽤 괜찮죠?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 보면은 ETF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것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선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는요, ETF 명 앞에 코덱스란 말이 붙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는 타이거란 말이 붙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는 ETF는 에이스라는 브랜드 명이 붙고요. 한화자산운용은 플러스 고배당
월배당 ETF는 그러니까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자산운용은 라이즈라는 브랜드명을 쓰고요. NH아문디자산운용은 하나로라는 브랜드명을 쓰고, 신한자산운용은 솔, 그 다음에 하나자산운용은 1Q, 그 다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타임폴리오라는 브랜드명을 쓰고요. 우리자산운용은 원이라는 ETF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그 차트를 봤더니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차트를 보이는 ETF가 조금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 크게 올라갔다, 크게 떨어졌다, 크게 올라갔다, 크게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올라가면서 조정은 좀 적게 받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월배당 ETF가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투자한 종목들을 봤더니 이런 종목입니다.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KTNG, 우리금융지주, KT, 기업은행, SK텔레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당주를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ETF가 잘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금융주가 주로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도 배당을 많이 준다. 그리고 KT,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도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월배당 ETF 키움 고배당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키움 고배당 같은 경우도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봤더니 3월 달에는 기초자산이 약간 손실이 났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계속 플러스를 내는 월배당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움 고배당 ETF 같은 경우도 4달 동안에 무려 0.4%라는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은 연간 한 20%가 넘는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물론 시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금년 4월까지를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월배당 ETF는 크게 손해가 난 반면 우리나라의 월배당 ETF는 꽤 많은 수익을 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기 때문에 미국 월배당 ETF보다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ISA 계좌로 이런 월배당 ETF를 투자한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된다는 점도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보다 더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 고배당 ETF의 주가 차트입니다. 차트를 봤더니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약간 조정받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를 투자할 때 이렇게 그 ETF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좀 완만하게 큰 변동이 없게 올라가는 월배당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키움 고배당에서 주로 투자한 종목을 봤더니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일 많았고요. 우리금융투자, IM금융지주, 기업은행, NH투자증권 역시 금융주가 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는 금융주를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그 은행 주식을 사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4%, 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은행 예금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사는 것보다 그 은행의 주식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월배당 ETF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 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월 분배금이 167만 원을 초과하면요. 연간 2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최고 세율이 19.5%까지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세금 절세 차원에서 봤을 때 월 분배금이 167만 원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3억을 투자하고 7% 정도 분배율을 받는다면은 2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월 분배금이.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ISA 계좌에서 투자한다고 해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고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고요. 배당 소득도 ISA 계좌에서는 최고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절세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가 상승기에는 이런 월배당 ETF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기에는요, 성장주 중심의 주식들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 10%, 20% 올라가는데 이런 배당주에 주로 투자되는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월배당 ETF와 관련해서 매수 시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배당 ETF는 분배금 지급 기준일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분배금을 받으려면은 분배금 지급 기준일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5월 31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날을 말하는 건데, 보통 매달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마지막 영업일. 만약에 5월 달이라고 하면 5월 31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되겠죠. 만약에 분배금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5월 31일로 기준으로 본다면 9일, 28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요 날을 빼고 2영업일 전이라고 하면은 5월 27일이 되겠죠. 휴일, 공휴일을 뺀 2영업일 전에 월배당 ETF를 매수해야지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분배금은 그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지급을 합니다. 이상으로 월배당 ETF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쓴 책 있죠.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로만 버티지 말고 상황을 바꿔야지 노후 준비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노후 준비는 불안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세팅법은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편안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피 한 4잔 값 정도 줄여서 이 책 하나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